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참 오늘은 안녕하냐라는 인사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시장 참 어려웠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은 900선을 겨우 지켜낼 만큼 참 많이 빠졌는데 어제 시장을 대응하시면서 이런 시장의 충격에 참 많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일주일 혹은 한 달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을 내서 투자 작전을 좀 더 촘촘하게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투자 작전들 함께 세워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쇼티지로 웃지입니다. 산업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쇼티지 현상과 관련한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샤이니스백이라는 제목의 SM 종목 리포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치기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요. 가교 발포 폴리올레핀 폼 제조업체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작전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코스피 정기 변경 때가 되었군이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기 변경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선물 만기일에 이 시총 규모별 지수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이동이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슈를 작전 짤 때가 아니라 시장 작전을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도 이슈는 이슈인 만큼 이슈 먼저 챙기겠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또 이때가 되면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제 코스피 정기 변경이 되고 그럼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뭘까? 수혜는 무슨 수혜입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러고 있는데 수혜를 너무 생각하지는 말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챙겨볼 건 챙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항상 또 코스피가 어떤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들어오게 되면은 또 3월달 이런 중요한 시기 때는 정기 변경이 이어지게 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이어지는데 그중에서 어떤 코스피가 대형주를 얘기하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위죠. 그리고 중형주는 300위, 소형주는 300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어떤 즉 거래소에서 어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재단해 놓은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물옵션 만기일에서 시가총액 규모별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커졌다. 그러면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즉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인기가 떨어졌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들인데요.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수익률 쪽에서 그럼 어떤 쪽이 가장 중요냐라고 살펴보게 됐을 때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저희는 간단한 거 좋아하죠. 그래서 뭘 사란 얘기냐라고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갔었을 때 즉 급이 낮아졌는데 오히려 어떤 골목 대장이 더 좋겠다. 큰 물에서 끝에서 노는 것보다 골목에서 가장 먼저 대장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종목들이 수익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기준상으로 보게 되면은 또 중형주 쪽에서 소형주로 내려가는 것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대형지수의 하위권에 있던 종목이 중형주의 상위권으로 갔었을 때 오히려 운용 자금 관련된 패시브 자금이 좀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단적으로 연기금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연기금의 대형주 비중을 보게 되면 6.6%인데 중소형주는 8.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이러니한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에 대한 운용 규모가 더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하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떤 여파가 그렇게 썩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중형주에서 상위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금액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연기금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 변화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 조정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해당되는 날짜가 즉 3월 12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 전쯤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경되면서 나오는 수급에 따른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3월 초에 일단 지금은 예상이긴 하지만 이제 변경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급 변화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그러면 그때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그동안 그러면 어떤 대형주 쪽에서도 좀 처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계속 찾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변경 예상 종목으로 봤었을 때 대형주에서 중형주 쪽으로 가는 종목들로 보게 되면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어떤 증권사 분석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 인터, 현대해상, 특히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중형주로 간다는 얘기는 참 보험주가 얼마나 재미없었나라는 쪽으로도 얘기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메리츠 증권이나 BNK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다 한때는 그래도 금융주에 대해서 참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던 또 하나의 섹터였는데 이제 시가총액 300위가 시가총액에서 밀려난다라는 쪽도 참 아쉬운 측면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서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해상, BNK 금융지주, KCC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상은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KCC 같은 경우 좀 주가도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건자재 관련된 쪽의 강자로는 남아있는 상황들이죠. 그 밖에 또 후보군들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오뚜기나 하이트 진로 같은 음식료 업종들도 있고요. 뭐 BGF 리테일도 편의점 종목인데 중형주로 내려간다라는 쪽도 약간 좀 눈에 띄긴 하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 소형주 쪽에서 중형주로 올라가는 즉 소형주급보다 중형주 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더 볼륨이 크죠. 그런 쪽에 대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또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지만 일단 눈에 띄는 게 해성DS, 삼성제약, 한화손해보험,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독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들 쪽에서 일단 지금 종목들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관련된 섹터에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그래도 어제도 수급과 앞으로의 어떤 성장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두 가지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DL인데요. 최근에 DL 하게 되면은 이거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규 상장인데 변경 상장이죠. 과거에 DL 그러다 보니까 대림입니다. 즉 대림건설이 지주회사 분리되고 사업회사로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대림산업의 대림그룹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대림 ENC나 건설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현재로는 DL 케미컬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에 대한 지분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디벨로퍼라고 하는 사업회사 그리고 또 호텔 사업, 글래드 호텔이 대림이란 건 다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또 DL 모터스라고 하는 쪽의 자동차 부품 사업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지금 DL 케미칼의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DL의 시가총액 이상을 넘어간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화학업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는데 당연히 DL 케미칼도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상장 이후에 좀 재미가 없다가 약 한 달 전부터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화학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추가적인 상승권에 놓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건설 쪽의 매출이 한 90% 하늘채인가요? 예, 하늘채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 또 수입 자동차 판매도 한 30%대 차지를 하고 있고 무역 부분은 과거에 상사가 했던 역할이다 보니까 약간 원자재 가격과도 연관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런 동향들을 쭉 봤었을 때 특히 건설 쪽은 지금 그래도 상당히 관심이 높죠. 어떻게 공급 과잉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 또 하나 수입 자동차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입 자동차 판매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기대감이 수입 자동차 쪽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코오롱 모터스로 이어지고 있는 이쪽에 대한 실적도 좋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2019년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를 못 따라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PR 5.8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한 24,000원대는 계속 시도하다가 또 밀리고 하는 모습들인데 꾸준하게 이런 실적이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4,000원대, 2만원대 중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정기 변경 앞두고서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들 DL과 코오롱 글로벌 꼽아주셨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쇼티지로 웃지라고 꼽아오셨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출 선박 그리고 골판지 이렇게 산업 곳곳에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회복되는 거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쇼티지가 있지라고 하려다가요. 너무 개인적인 팬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있지는 그냥 엔터주를 나중에 분석할 때 그때 말씀드리고요. 쇼티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또 이슈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공급과 그리고 또 수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급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가 이제 막 회복하면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보다 수요가 더 빨리 회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나오는 과정 쪽에서 공급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항상 저희가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가장 큰 현상은 가격의 인상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가격이라고 하는 P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빨리 살아나서 그럼 수요는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P와 Q가 곱해지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 쪽에서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공급 라인이 갖춰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가처분 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제대로 안 된 쪽에서 어떤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들도 상당히 좀 커지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으로 보았었을 때 일단 몇 가지 섹터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해운 쪽입니다. 해운 같은 경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라고 하는 SCFI는 거의 급등한 상황 쪽에서 지금 잘 안 내려오고 있죠. 그만큼 아직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조달을 잘 못하고 있다는 관점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분위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BDI라고 하는 벌크선 관련된 발틱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은 시도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닌 관점 쪽에서 어떤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시되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물동량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나온다. 그러면 BDI 지수도 움직이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은 교역량 증가와 함께 나오는 운임지수가 먼저 빨랐다는 쪽에서 컨테이너선 쪽을 주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교역량이 증가하는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은 계속 여전히 쇼티지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부족이다라는 쪽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조선 쪽과 함께 선박을 다시 발주를 할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러면 신조선까지도 반등한다라고 하려면 조선주도 이 해운업황의 현상과 함께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잘 아시는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이쪽은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이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거기서 이제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타이트하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썼는데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여유를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그 공급 부족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일본 지진과 미국의 한파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기후가 관련된 생산도, 정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의 가세를 한 상황들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럼 자동차는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만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나 지금 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차까지 연결된다. 그러면은 지금 보통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쓰이는 반도체가 그때는 한 2,000개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어떤 반도체의 부족 때문에 차량 자체가 생산이 지연되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중국차 가격들은 오히려 급하게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중고차 시장 쪽으로 더 눈길이 가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공급 부족에서 좀 자유롭고 어떤 생산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회사가 어디냐 이쪽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매장에 갔는데 나 차를 사려고 왔는데 이거 지금 인도 받으려면 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보류하고 나오겠죠. 근데 옆에 현대차를 갔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달 정도면은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계약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의 흐름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가장 큰 수혜는 또 현대기아차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동박과 MLCC 최근 들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증설이 그만큼 못 따라오다 보니까 가장 큰 대표적인 동박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잘 되고 있죠. 게다가 또 MLCC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장용 쪽에서 급증하는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성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된 가격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어떤 기대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골판지 쪽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특히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대양제지 화재가 나면서 원지가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사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인상 요인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골판지의 수요는 여전한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자산 대비,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았던 흐름들이 충분하게 이런 변화가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빠르면 4분기 때도 잠깐 나왔고요. 1분기 때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해운 쪽의 HMM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쪽의 해성 DS, 동박의 SKC, MLCC 쪽의 삼성전기, 골판지의 아시아제지는 아직 실적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20%에서 많게는 100% 이상까지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그러면 그만큼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쪽은 어떤 SKC 정도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밸류가 좀 비싼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빼고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경기 민감 섹터와 함께 관심을 가져봐야 될 흐름들이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종목들은 여러 가지 다 한 시각들을 가져가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드렸듯이 자산 대비해서 0.4배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5배도 안 되는 PER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앞으로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쌀 때 그래도 모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쇼티지와 함께 또 오늘은 보다 보니까 철강도 쇼티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라지는 경기 회복과 함께 나오지는 또 경기 민감의 대표적인 섹터들도 이런 쪽에 해당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산업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쇼티지 현상들과 이 각 대표주들의 동향들 그리고 관심 있게 바라볼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앵커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냥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은 살짝 반등했는데 그냥 맞아요. 있는 거 가지고 딱 살까요? 오늘 아침 시가예요? 딱 사서 그냥 시원하게 확 올라가주면 좋겠네요. 네, 네. 거의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딱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네, 이게 가장 큰 현실이고 뭐 요즘 보다 보니까 어제도 오후 들어서 뭐 시장을 별로 안 봤습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빠지네 싶어서 약간 짜증난 상황 쪽에서 계좌도 안 열어봤는데요. 근데 지금 어제도 그러다 보니까 긴급 진단 뭐 이런 쪽으로 여러 방송국과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다 저점 매수입니다. 저점 매수를 할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주식에 꽉 차 있는 상황 쪽에서 무슨 저점 매수를 더 어떻게 하라고 맨날 저점 매수만 얘기합니까? 팔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시장을 3천선이 무너지는 입장 쪽으로 바라봤을 때 체감상으로도 뭐 거의 예전에 2,300선, 2,500선 때도 저희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체감상으로는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지수는 3,00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저보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더 잘 들으셨을 겁니다. 추세 이상 없다. 그리고 또 여전히 금리에 상승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이다. 뭐 다 아시는 얘기로 그냥 간주를 하고요. 추세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게 크게 따질 건 없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시장을 보는 뷰 그리고 관점들 그에 따른 내 투자 심리를 얼마만큼 잘 챙겨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나면서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특히 지수가 과거 2000선포인트대보다 한 1000포인트가 올라온 만큼 지수가 1%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나오는 어떤 상대적인 타격들 단기적인 타격들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어제 너무 많이 빠졌어 싶어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아침부터 나오겠죠. 근데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온 만큼 수급을 또 보겠죠. 이거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침에 강한 반발 나왔다가 살짝 또 꺾여지겠죠. 게다가 또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시장이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 또 비슷하게 하방 압력들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도 반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아직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그냥 여기가 딱 저점이다. 3,000선 밑에는 무조건 저점이다. 배팅 이렇게 하기에는 변동성과 시장 흐름들 확인할 게 단기적으로는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게다가 내일은 MSCI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항공모를 또 줄인다고 하죠. 외국인들이 최대 뭐 한 1조에서 7천억 정도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온 만큼 아직 외국인들에 대한 물론 이제 개인들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주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런 갈피를 못 잡는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탄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저점이었다라고 베팅을 딱 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저점 때는 들어오는데 어떤 좀 더 싸게 살 구간들이 어디냐라는 쪽을 한 시간을 갖고 탐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뭐 신규 매수 이런 저점 매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고 주식이 없으면 저희 방송 왜 봅니까? 안 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본다는 입장 쪽에서 혹시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단기적으로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내 계좌를 시장에 맞게 바꿔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생각보다 그렇게 좀 덜 가고 재미없고 주도주가 아닌 쪽으로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손절하는 게 낫죠. 이제 손절에다가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가던 종목들을 바꿔 타고 거기다가 더 비중을 실는 게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탄력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일단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 저점을 확인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바라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일단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손절을 하고 주도주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요, 증권가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IR 분석의 신센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SM입니다. 샤이니스 백이라는 제목의 종목 리포트인데요. 네, 샤이니가 컴백을 했군요. 이렇게 샤이니의 화려한 컴백과 함께 이 주가도 화려하게 컴백을 해줄 수 있을지 리포트 분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이니 이스백 제목이 아주 근사한데요. SM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에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많이 그래도 회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자체가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뭐 산업재, 뭐 레저, 뭐 여행, 뭐 엔터, 뭐 항공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상승폭이 오늘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간에 좀 많이 움츠렸던 엔터주들이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뭐 JYP 엔터도 있고 YG 엔터도 있고 대표적인 세 종목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우선은 SM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DB 금융투자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바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긴 했어요. 36,000원 정도를 내놓긴 했지만 항상 증권가 보고서를 볼 때 목표가 하향을 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이니가 이제 컴백을 하는데 했죠. 22일 날 저녁에 컴백을 했어요. 2년 6개월 만에 좀 컴백을 했고 2018년도에 그 전에 냈던 앨범 판매량이 84만 장. 그래서 국내외에서도 공연이 뭐 60만 명 이상이 좀 올 정도로 굉장히 조금 뭐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는 그런 좀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는 그런 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SM의 실적을 보자면 작년에 실적에 대한 예상이 매출액이 2019년 대비해서 한 15%가량 줄어든 5,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65% 밀린 한 140억 원 정도로 예상은 좀 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연 자체가 완전 못했잖아요. 아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앨범 판매로만 조금 이익이 좀 많이 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외 매출 자체도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2020년 실적은 좋지 않았던 게 업황 전체 사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해서 2021년이죠. NCT나 샤이니 등이나 해서 음반 판매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오프라인 공연을 또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백신을 모든 국민이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늦은 하반기에서 4분기 정도부터 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대대적인 공연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올해 겨울은 좀 그래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21년의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269%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2020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예상치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022년에도 해외 활동 정상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또다시 2021년 대비해서 48%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실적이 안 좋았을 지금 타이밍부터 해서 엔터주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SM도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구간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사실 밑으로 밀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부에서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 자체를 36,000원으로 하향을 하긴 했지만 하지만 충분하게 조금만 1분기나 2분기가 넘어가면서 실적 호전세가 보일 경우엔 목표 주가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쉽게 이 종목을 이게 언제 갈 것이냐,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언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당장부터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 연말까지 여유롭게 한 1년 정도의 투자성을 두시고 엔터주들 중에서 SM도 괜찮고 YG엔터도 괜찮고 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 잘 담아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이 큰 폭의 실적 성장에 기대해서 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적인 분석도 보고 수급적인 좀 상황도 하나씩 좀 체크하면서 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M 상황부터 볼게요. 자, SM 상황은 이전부터 해서 크게 이제 종목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바닥은 다져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닥 확인하고 요 자리 자체, 요때죠. 3월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6월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올라가는가 보였고, 사실 이때부터 해서는 한 10월, 11월부터 해서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었죠.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 하단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 다시 하단 자리까지 회복이 나오기 때문에 1차적인 회복이 한번 있었습니다. 큰 폭 회복이 있었고요. 최근에 1월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 자체가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재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런 경우 이 하단 자리까지의 회복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36,000원대까지의 회복 자체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부터 해서 개선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지만 한 반기를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사항을 체크하신다면은 하반기는 더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려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월과 9월에 보여줬던 이 4만 원 거의 초반대, 3만 완전 후반대 가격, 요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조금 현 구간대에서도 만약에 밀려준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볼리지밴드 하단 자리를 터치하거나 깨는 구간인 29,000원 초반이 가장 좋긴 하지만 사실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도 나쁘진 않은 자리, 굉장히 저는 좋은 자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4만 원 이상의 가격을 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1년의 보유기간을 거친다면은 한 30% 이상의 수익은 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반기 안으로도 그 가격은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M만 볼 것이냐, YG엔터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상황인데,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3월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놓은 듯 했으나 최근에 시장 별로 많이 안 좋았잖아요. 영향으로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면 다시 어떻게 반등이 나온다 말씀드리자면 이 하단의 라인까지, 이 하단의 큰 라인까지 해서 1차적인 반등이 우선적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같은 경우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를 좀 확대해보자면 터치하는 흐름에서의
반등 흐름들 나오거든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SM보다는 좀 더 매수하기가 조금 편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튈 경우에 목표 주가 자체 설정을 해보자면 1차적으로는 당연히 전 고점이겠죠. 그래서 한 52,000원대 이상, 3,000원대를 돌파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여기서 올려치게 될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로 6만 원대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면서 YG엔터도 반기 안으로 해서도 전고점 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SM도 YG엔터도 그렇고 전 고점까지의 포인트 자체가 이 8월, 9월과 10월 정도의 고점 포인트가 한 30% 지금부터 오를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또 JYP엔터까지 볼게요. JYP엔터는 상황이 좀 낮기는 한데요. 최근에 좀 그래도 반등을 하는 기미가 좀 보였어요. 보였는데 이게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또 밀리는 모습 최근에 나왔지만 세 종목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좀 튼튼한 모양을 좀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럼 이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볼륨에서 하단 자리는 아니지만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상승을 할 때 세 종목 다 좀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JYP엔터가 조금 더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더 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보자면 사실 JYP엔터가 최근에 좀 2월 16, 17일 날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거래량 터진 거 고점 찍으면서 그 다음부터 하락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수급이 떠나간 건 아니고 충분하게 기관들, 외인들 좀 매수가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YG엔터 보자면 YG엔터는 반면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하지만 갑자기 며칠 동안에 좀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잡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기관의 매수가 없고 외인들의 매수가 좀 적은 이 상황 자체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SM을 왜 꼽았냐면 그래도 가장 최근에 수급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SM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관과 외인은 아직 아니지만 금융투자보험 투신 쪽, 기타법인 쪽까지의 꾸준한 매수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번외로 이제 뭐 CJ ENM 같은 경우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ENM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에 완연하는 하단 자리의 라인에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 전 고점의 포인트, 저점의 포인트와도 좀 라인이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자리부터 해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EN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뭐 ENM도 그렇지만 SM, YG엔터, JYP 뭐 전체적으로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완연하게 엔터주 쪽, 그다음에 레저, 그다음에 여행, 뭐 카지노 이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잖아요. 최근에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보시면 이런 급등하는 흐름들 많이 보이고요. 어제 조금 안타까운 파라다이스 급등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약간 조정이 좀 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엔터즈 보셔야 되고 카지노 보셔야 되고 여행지 보셔야 된다고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인됐다. 뭐 SM 같은 경우 샤이니가 돌아왔다. 매출할때 포인트가 크다. 1분기부터 해서 실적 개선이 나올 수가 있는 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매수 기회네요 하고 판단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을 겁니다. 원체 이제 조정이 나왔던 폭에서 뉴욕 증시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고요. 어제 국내 증시 너무 과도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오늘 어제 뉴욕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이 국내 증시에 나올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종목 보시고 지켜보시고 오후장까지 즐거운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SM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SM과 함께 또 나머지 엔터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유효하다라는 전략들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체계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포트폴리오를 하나 둘씩 채워가 인데요. 자,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여다보면 좋을지 함께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체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종목을 세 가지 떡밥 종목을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어제 시장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과연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할 시기일지 아니면은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할지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고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뭐 그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급락 나오기 전에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의 대응은 늦다. 대응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했을 때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 국내 증시가 급락이 나왔는데 뭐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자체가 다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야, 그거는 이제 홍콩 정부가 이제 주식 거래죠. 인지세율을 0.1%에서 0.13%로 올리겠다라고 했고 그게 오는 8월 1일부터 좀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영향이 조금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코스닥이 특히 더 하락세가 더 크게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현금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현금 확보를 하신 분들은 지금에서는 이제는 기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 문제인데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도 만약에 바닥주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기회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 확보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현금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지금 뭐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통상국가이다 보니까 원달러 지수를 꼭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지수를 좀 보면은 바닥에서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원달러 지수가 강세가 좀 보인다 하면은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반등 구간에서는 현금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각자의 지금 현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넷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넷 같은 경우는 광통신 장비인 MSPP 제품하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AGW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통신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고 주요 이제 매출처로는 KT, SK그룹, 그다음에 LG유플러스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그다음에 뭐 도로공사, 한전, 자가망 및 군 등의 거래처가 좀 되겠는데 뭐 거래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정적인 거래처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 자금 회수가 잘 된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품을 공급하고 나서도 자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매출 채권이 쌓여가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현금 흐름도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OLED 장비 쪽으로 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향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OLED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디스플레이적인 OLED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암호 통신 관련해서의 SK 브로드밴드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공이라든가 산업, 그다음에 의료 등 8개 구간의 전송에 지금 장비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최근에는 조금 양자 암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한 번 양자 암호에 대한 뭐 기사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일단은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글로벌 양자 암호 시장이 23년까지 해서 5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해서 뭐 제당방 통신 모델 인증을 완료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철도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비, PTN 등을 좀 보유하고 있다. 요즘 뭐 철도 쪽에 대한 부분 투자 이야기가 정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남북 간의 뭐 대화 관계가 또 잘 이루어진다,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진다 하면은 또 도박이 될 수 있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영보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가구, 발포, 폴리올레펜은 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이게 다양하게 산업에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국내 자동차 전 차종의 그 도어 트림이라든가, 그다음에 헤드라인, 그다음에 사이드 필러,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판넬, 뭐 패드를 등 내장재에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포장재 쪽으로도 좀 적용이 되는데요. 과일 포장재라든가, 그다음에 완충엔 포장재라든가, 뭐 기능성 마루 완충제 쪽으로도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인테리어 쪽으로도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가전 같은 경우, 자, 뭐 인테리어 폼블럭이라든가, 그다음에 폼테이프, 그다음에 인솔 등 생활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뭐 단열재 이런 부분은 이제 부각이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또 겨울이라든가 이게 돌아오게 되면은 단열재 폼블럭 쪽으로도 또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IT 소재 쪽으로서의 뭐 모바일용 소재라든가 모듈용 실링재, 금속, 도금용, 뭐 반도체 칩케이스 등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태양광 관련된 모듈 실링재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구공 내피재, 이거 같은 경우 월드컵 시즌이 돌아오면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 아직은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고, 그 다음에 흡차부엔 실링재 등 특수 기능성 제품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가 천주 지역에 이제 본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국회로 이전하겠다, 이전 계획이다, 또 이전을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수혜주로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재룡전기를 말씀드리겠는데, 뭐 변압기, 개폐기, 뭐 GIS 제조를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뭐 시간에 뭐 상승하면서 장주에도 상승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꼬리를 많이 달리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런 변압기라든가 이런 개폐기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에 분명히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관련된 부분으로서 그리린 정책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런 변압기랑 개폐기 같은 경우도 철도 쪽으로도 여기에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5년까지 해서 철도 사업에 75 정도 이상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뭐 경전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설치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전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 세 가지, 영보화학 그리고 우리은행, 재룡전기 이렇게 뽑아 오셨는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는 영보화학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게 올라오고 있다가 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이때 좀 저가에 담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영보화학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이요 20%대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유불 같은 경우는 1000%대를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해 뭐 회사들 대부분 다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지 않고요. 그래도 전에 이제 대비해서 이제 감소는 했지만 그런 달에서 감소가 뭐 크게 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이라든가 뭐 시가총액, 뭐 자산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도 주가가 아직까지는 낮게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체크가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PPS를 기준으로 좀 해도
7,000원대입니다. 7,300원 정도, 7,100원 정도 BPS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가 보면 4,000원대예요. 전체적으로 영보화학이라는 종목 자체가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제조하고 이 종목이 부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 전에는 이제 세종시 이전으로 좀 테마로서 좀 보였던 거고 회사의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용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전 차종에 좀 들어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IT라든가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소재가 상당히 기초적인 소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였던 4,065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영보화 가격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들 가득가득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개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